그리고 노래 중에 뭐 낙양성 심리하에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무덤을 얘기하는데 낙양성 심리하를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도 고구려와 이제 북방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구려 여인 중에 그 낙양에 천도했던 북위에 이제 황후가 되는 여인이 있어요. 문소태우 곡씨라는 여인인데 뭐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잊혀졌고 지워진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선비족의 탁발씨가 세운 위나라나 그 다음에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연나라는 고구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 겪고 이제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이 문소태우 고씨가 낳은 이제 아들이 이제 원각이라는 인물인데 북위의 세종 선무제예요.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 북위의 세종 무덤이 아주 유명한 데 있어요. 그리고 노래 중에 뭐 낙양성 심리하에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무덤을 얘기하는데 낙양성 심리하를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죠. 낙양에 가보면은 북망산이 있는데요. 그 북망산이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공동묘지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역대 황제나 귀족들의 공동 무덤이에요. 근데 지금 낙양에 이제 북망산에 가보면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그 내부까지, 땅속 내부까지 공개하고 있는 그 황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덤이 경릉인데 이 경릉의 주인공이 바로 고구려 여인 문소태우, 문소황후의 아들인 세종선무제의 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구려 여인이 어떻게 위나라의 황후가 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효문제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효문제는 위나라의 운명을 이제 바꾼 인물입니다. 이 효문제가 나중에 그 낙양까지 점령해서 천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효문제가 이제 한화 정책을 써가지고 원래는 이름이 탁발괭인데 한화 정책, 우리가 중원을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중국의 한족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한화 정책을 쓰면서 탁발씨라는 성씨를 버리고 이제 원씨로 바꾸죠. 그래서 옷도 전부 다 선비족의 전통 복장을 버리고 한족들의 이제 옷을 입게 하고 뭐 관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그 중국식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한화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탁발씨 풍습에는 뭐가 있냐면 자귀모사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극도로 귀하게 되면 그 어머니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이 태자가 되면은 그 어머니 세력들이 궁중에 들어와 가지고 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태자가 되면 그 어머니를 죽이는 정책을 갖다가 자귀모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효문제도 자기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릴 때 자기 모사에 의해서 자기가 태자가 되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이하는데 이때 이제 할머니 문명태우가 대신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죽이한 지 뭐 거의 한 14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낙양어를 천도해가지고 한화 정책을 펴니까 선비족들이 많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족들 반발 중에 유명한 것이 육진기의라고 하는데 6개의 진이 그 한화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구려 여인인 문소황후에 대해서는 그 위서에 위나라 역사서인 위서에 그 문소황후 열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야기가 있는데 문소황후 고씨가 어릴 때 집안에 있는데 햇빛이 집안까지 들어와 갖고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따라다니니까 문소황후가 동서로 막 도망 다녔는데 햇빛이 계속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고구려 동명평왕 탄생설하고 비슷하죠. 햇빛에 감응해갖고 알 낳았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시기가 벌써 이제 6세기쯤 되니까 뭐 알이다 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제 햇빛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화가 문호태후 고씨 어린 시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친이 이제 고양이라는 그 분인데 발해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고양이 또 요동 사람인 민종에게 물어봅니다. 내 딸에게 자꾸 햇빛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민종이 그거는 말할 수 없이 귀한 신분이 들이라는 뜻입니다. 해는 임금을 뜻하고 제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성에게 해가 비치면은 그는 임금의 승언을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문서황후가 소문제를 만나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황후는 아들을 둘을 낳는데 큰아들이 바로 세종 선무제가 되고 둘째 아들이 광평왕이 됩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 하나가 장락공주가 되죠. 그런데 이 문서황후는 그 효문제 20년, 서기로 이제 496년인데요. 이 북행궁에서 낙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갑자기 또 돌연사해요. 이 돌연사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 전통의 자귀모사가 아니냐, 아들이 그 태자가 됐기 때문에 선비족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고구려 세력들이 대거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독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뭐 있었고 여러 의혹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황후는 낙양에 가보면 영릉이라고 있어요. 그 영릉에 이제 묻히게 되죠. 저희가 아마 그 문서황후가 세상 떠난 후로 제가 아마 영릉에 한 15년쯤 더 조금 더 전에 한번 이제 그 답사를 가봤었는데요. 답사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술을 한 잔 올리고 왔었는데 아마 이제 동유족 후예가 목적의식적으로 낙양에 문서황후 능인 영릉을 찾아가서 그 술잔까지 부어 드린 건 아마 최초의 일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영릉에 아주 커다란 모란꽃이, 중국의 모란꽃은 상당히 큰데 모란꽃이 아주 활짝 피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